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콜릿에 대해서 리서치 연구한 것을 아는 대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초콜릿이 왜 나쁘다고 하십니까? 할 때에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참 힘들지만 저는 초콜릿을 참 좋아했습니다. 처음으로 언제 맛을 보았느냐 하면은 2차 대전이 끝나고 해방이 되면서 미군이 점령해 들어오면서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초콜릿과 껌을 던져주는 거, 지금 70대를 지나고 계신 분들은 그때가 우리가 10대였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초콜릿들을 처음으로 맛보고 그 냄새만 맡아도 정말 먹고 싶고 아주 그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중독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 생활할 적에도 의사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레지던트, 인턴 뭐 이런 거 할 적에요. 잠도 제 시간에 못 자고 먹는 식사도 제 시간에 못 하기 때문에 정말 배고프고 기운 떨어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를 위해서 의사 가운 주머니에다 항상 초콜릿들을 넣고 다녔거든요. 근데 40 초반에 제가 병이 났고 40 초반에 건강 강의를 듣고 그런 웰니스 센터 같은 데 다니면서 강의를 듣고 했을 적에 제가 유치파인이라는 곳에 닥터 에가타 스트레시라고 의사가 이런 천연 치료를 하시는 분의 강의를 들을 때 제가 초콜릿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듣고 그때 초콜릿을 완전히 끊어버리면서 제가 뭐라고 초콜릿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이렇게 별명했습니다. 어머, 초콜릿은 색동옷으로 단장한 독사와 같은 것이구나.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적에요. 연희대학 그 숲속에 주일학교 선생님과 우리 애들이 같이 가서 산딸기를 따던 때가 있었습니다. 옆에는 개천이 흐르고 아주 시원한 숲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산딸기를 따고 또 먹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그 밑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선을 옮기니까 그 숲 밑 땅 위에 색동옷으로 단장한 독사가 살살 도사리고 있는데 그때 9살 먹은 나의 주먹만큼밖에 안 하니까 아주 작은 뱀입니다. 그 후에 뱀에 대해서 공부해 보니까 아주 심한 독을 가진 뱀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받기를 산딸기 숲 밑에 도사리고 있는 색동옷으로 단장한 독사와 같은 것이 초콜릿이구나 하고 당장 의지로 결정하고 주님께 메어달려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바라서 그때 이후로 저는 초콜릿을 한 번도 입에 넣어 본 일이 없습니다. 이건 저의 서론이고요. 여러분, 초콜릿의 원료는 열대 지방에서 살고 있는 카카오 나무 잡초 중에 하나면서 그저 키가 한 4피트나 5피트 정도 되는 아주 많이 들에 그냥 맘대로 자라고 있는 그런 카카오 나무의 열매로서 그 속에 생긴 씨앗, 카카오 빈이라고도 하고 카카오 씨앗이라고도 하는 이것을 발효시켜서 그 가루를 만든 것에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서 만든 것이 초콜릿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분류해서 내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씨앗으로서 가루가 됐을 적에는 코코아 파우더라고 말합니다. 이 코코아 가루, 이것에 세 개로 분류를 한다면은요. 첫째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것이 근본적으로 무슨 성분이 화학적인 독소로 말하는 그 성분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 몸에 어디를 나쁘게 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맛이 아주 쓰고 흉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첨가물을 집어넣는 그 첨가물이 어떻게 우리 몸을 나쁘게 하는지 건강을 놓고 볼 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코코아 씨앗 요것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요 세 가지를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초콜릿의 화학 독성분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 이것이 메틸센틴이라는 지난번에 바로 요 전번에 커피에 대해서 카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나왔던 화학 이름입니다. 화학 성분의 이름입니다. 이 메틸센틴이 아버지라고 하면 아들 셋이 있는데 하나는 카페인, 두 번째는 디오브로마인. 이 메틸센틴은 아들 셋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족보를 볼 때 하나는 카페인, 두 번째는 디오브로마인, 세 번째는 디오필린. 이 세 아들은 카페인이 가장 그 독성이 심하고 그 다음에는 디오브로마인, 그 다음에 디오필린입니다. 그리고 이 메틸센틴의 아버지는 말하자면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디오브로마인의 할아버지는 알칼로이드입니다. 식물에서 나오는 알칼로이드로서 독성을 지니고 있는 족보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디오브로마인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디를 어떻게 나쁘게 하느냐? 지난번에 카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조금 서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틸센틴 그 아버지의 그 독성 성분이 유전으로 물려받은 것과 똑같이 제거할래야 제거할 수 없는 이 자체가 화학 성분으로 독성으로 취급되는 약품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요, 우리의 그 선장기들을 비정상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 선장기 하면은 난소, 그 다음에 고환, 그 다음에 유방, 그 다음에 전립선, 갑상선, 그 다음에 우리의 뇌, 이런 많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불면증을 가져오게 되고 불면증과 이런 그 흥분 상태가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울증이 뒤따르게 되는 우리 몸을 가지고 마음대로 들어와서 장난하는 이런 성분이 바로 이 초콜릿의 근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성분이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성분의 코코아에는 물론 코코아 버터도 있지만 텐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절대로 먹여서 안 되고 어른도 물론 아니죠. 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칼슘의 배설을 증진시켜주기 때문에 뼈의 형성과 형성된 뼈에서부터 칼슘을 뺏어가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텐닌이라는 화학 성분이 또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뼈가 튼튼하게 자라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어른은 제가 골다공증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골다공증은 엄마 뱃속에서 그 태아로서 조성이 될 때로부터 훗날 골다공증이 올 수 있는 소재를 다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입니까? 옥살릭 애시드가 있어가지고 이 칼슘 옥살릭 애시드가 돼가지고 다
콩팥을 통해서 배설되는데 배설되다가 기름때하고 만나면 돌도 생기겠죠? 첫째는 이렇게 무서운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초콜릿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맛이 아주 흉하다고 그랬습니다. 본래 이 코코아 씨앗은. 그러니까는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설탕이 50% 내지 55%가 단당인 그 정제한 흰 설탕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이 코코아 버터, 이 자체의 기름인데 이 코코아 버터는 이 기름이 동물성 기름과 똑같이 포화지방입니다. 포화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떠한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 코코아 버터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발효를 거칠 때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썩었겠죠. 기름이 썩으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rancid. 기름이 rancid 됐다, 결었다. 우리나라 말로는 결었다. 견내가 난다. 그러면은 그거는 산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첨가물에서 제가 두 가지만 꼭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기름입니다. 이 포화 지방이 50% 이상이 초콜릿에 자기 자체에 코코아 버터가로서 들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발효 과정에서 산화되었기 때문에 산화 콜레스테롤로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아주 나쁜 성분으로서 우리 몸을 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탕이 50 내지 55%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설탕은 몇몇 가지로 우리 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분들은 설탕을 잡수시지 않는 그 슈가 블루라고 하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그거를 정독을 하신 분이라면은 설탕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일이 반드시 그분 삶에서 혁신적으로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나쁩니다. 설탕은 우선 우리 면역 기능하고 볼 때에 설탕이 하나 더 들어가지 않으면 백혈구 하나는 균을 14마리를 죽입니다. 그러나 설탕이 6 차스푼이 들어가면은 차수저로 6이 들어가면은 한 30%가 저하돼 가지고 10개의 균을 처리해 주는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12차수조 이상 들어가면은 완전히 30%,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기능이 퇴화되고 맙니다. 근데 초콜릿 케이크에는 자그마치 설탕이 8차수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한 서빙,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슬라이스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면역이 저하되기 때문에 박테리아하고 싸우는 힘,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힘 이런 것들이 다 저하돼서 암을 일으키는데 어떤 암을 주로 일으키느냐 하면 결장암, 직장암,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전립선암, 또 콩팥암, 그 다음에는 신경계통의 암까지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초콜릿에 있는 설탕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바로 지방, 코코아 버터가 50 내지 55%가 초콜릿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산화해서 산화 콜레스테롤을 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설탕도
그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딱 결합을 해서 붙으면은 글라이케이티드 LDL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심장 질환에 산화된 나쁜 콜레스테롤로서 보통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설탕과 또 그 지방, 그것도 포화지방, saturated fat, 이것은 우리 몸에 장기 조금씩 축적되는 그런 병변은 우리가 중년을 넘어서서 노년에 접어들 때쯤이면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왔는지도 모르게 치명적인 질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 가지 그 첨가 그 contamination,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말로는 무엇인지 제가 그렇게 퍼뜩 생각이 나질 않네요. 이것이 콩이 그냥 콩은 초콜릿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대 지방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위생 시설이 대단히 나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타작을 해서 이 코코아 씨앗을 완전히 산더미 같이 쌓아놓으면 그 자체에 있는 곰팡이와 균과 더운 그 열 속에서 자기 자체의 수분과 효소가 콩에서 나와가지고 이것이 막 그 발효 과정을 겪는데 며칠간 그러한 환경에서 발효가 되느냐 하면 대개는 일주일 내지 8일 그동안이면 완전히 발효가 되는데 그 콩이 쌓여 있는 그 속에는 손을 넣으면은 될 정도로 열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효 과정에 보면은 여기에 왜냐하면 그 썩는 냄새가 나고 하니까요. 모든 그 인섹트, 그 다음에 그 적은 짐승들, 뭐 예를 들면은 쥐,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깨끗하지 않은 그런 그 짐승들이 여기에 가서 먹을 것을 파먹고 집을 짓고 그리고 살기 때문에 그 오염, 컨타미네이션이 오염이죠. 그 오염도가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한 과학자는 거기에서 샘플을 갖다가 도대체 이 곰팡이 중에 어떠한 곰팡이들이 이것을 이렇게 발효를 시키고 있나 하고 보았을 때요. 에프라톡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이 에프라톡신은 곰팡이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그 발효될 때에 발생하는 물질은 발암 물질로서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100% 암을 일으키는 곰팡이 종류로서 특히 옥수수에 우리가 옥수수에 이렇게 위에가 열리면서 물이 들어가고 하면은 옥수수를 따서 처리하려고 볼 때에 빨간색이 나는 곰팡이가 있죠. 그것이 바로 에프라톡신입니다. 이런 그 독성이 있는 발효, 그 다음에 이 동물이 내뿜은 분비물들, 그 다음에 동물의 털, 쥐의 털, 다람쥐의 털, 인섹트의 날개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모든 것이 여기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FDA에서 FDA는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샘플을 갖다가 검사한 결과 이것을 다시 발효된 콩을 말려서 방아로 빻아서 코코아 파우더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초콜릿들을 만드는 원료인데요. 도저히 이것은 음식으로서 적합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허용을 해주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오염된 것이 들어가면은 체질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알러지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어떤 아이는 기록에 이렇게 있습니다. 11살 된 남자아이는 이 피부 밑에서 피하 출혈이 되는 것을 퍼플라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갑자기 알아서 할 수 없이 응급실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 의사가 발견해내기를 이 아이는 초콜릿이 원인이 되어서 초콜릿을 먹자 몇 분 안에 그와 같은 출혈이 피하에서 생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위험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이 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콜릿은요, 전립선 암을 일으키는 일에 있어서 단지 20mg의 디오브로마이드만 들어가도 이런 전립선 암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연구한 이 캘시노젠은 바로 알파 메틸 벤질 알코올이라고 확인된 이 여러 가지 발효 과정에서 생긴 성분이고, 그 다음에 디오브로마인 그 자체도 암을 일으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어진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처삼춘 벌초한다는 한국의 말이 있죠. 그와 같이 대충 말씀을 드려서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추신경의 문제를 대단히 일으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카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이 전치두뇌, 이마 안에 있는 이 전치두뇌는 우리 중추신경 전체의 3분의 1, 30% 이상이 전치두뇌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지력, 그 다음에 모든 지혜며 이런 정신 기능이 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성이 자리를 잡고 있고, 우리의 도덕성도 자리를 잡고 있고, 우리의 의지, will파워, 이 의지도 거기에 자리 잡고 있고, 우리 마음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심장이 우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 전치두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품성, 그것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데에 많은 나쁜 부작용을 가지고 옵니다. 정말 초콜릿은 검은 장갑을 낀 손이 우리의 심장을 웅크려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과 같은 시간 문제지 우리의 생명을 좀먹고 있는 것임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너무 미안하지만 할 수 없이 초콜릿은 절대로 식품이 아닙니다. 잡수시지 마십시오. 의지로 단호히 결단을 내리시고, 몰랐으니까 몰라서 먹었지, 이제부터는 이 잘 만들어진 이 몸을, 하나님이 드셔서 좌정하셔야 하는 이 몸을 함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하고 의지로 결정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어린아이와 손과 같은 아주 적은 손을 주님의 능하신 의지의 손길에 접붙임으로써 여러분의 결정이 꼭 성공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카페인과 디오브로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디오필린이 가장 많이 있는 홍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지나가겠습니다. 홍차는 이 디오필린이 가장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상선의 종양을 만들어내는, 영어로는 고이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갑상선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프로필다이오유라실이라는 갑상선 호르몬하고 관계가 되고 있는
이것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엔 디오필린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홍차는 커피에 있는 카페인 못지않게 나쁜 디오필린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차도 그렇고 초콜릿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가장 많은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 형제간에 아까 제가 메틸센틴이 아버지라고 하면은 아들 셋이 있는데 카페인 그리고 티오브로마인 그 다음에 티오필린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커피에는 대표적으로 카페인이 많고 초콜릿에는 대표적으로 티오브로마인이 많고 티에는 홍차에는 대표적으로 티오필린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각각 카페인이나 다른 그 성분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차원의 아버지 뻘되는 메틸센틴의 우리 인체에 어떻게 해로운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셋은 서로 어떤 양이 대표적으로 많고 적은 것뿐이지 이 세 개가 다 같이 거기에 어울려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뻘 되는 메틸센틴이 우리 몸에 어떻게 해를 주는지를 아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게 되십니다. 그러면은 이 메틸센틴은 주로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세포 단위에서 세포 속에 원형질을 변형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서는 독소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 메틸센틴의 이 아들들이 들어오면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쯤은. 그러면은요, 간이 이것을 빨리 해독을 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콩팥은 빨리 배설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능이 부진 상태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세포 내에 그대로 축적이 되어 있는데 unlimited time, 제한 없는 영구하게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온 거는 파괴해서 배설을 시키지 않는 한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콜릿에 중독이 된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끊는 것이 가장 성공적이냐고 하면은요,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혀끝을 잘못 훈련된 혀끝을 다시 재교육을 시킴으로써 완전히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참 먹어서는 안 되는 물질, 그 다음에 먹어서는 안 되는 독성이 있는 플랜트, 식물 계통에도 독성이 있는 잡종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몸에 우리 특히 정신세계에 우리의 정신적이나 도덕적이나 이런 것들을 막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우리를 침범해 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반드시 피해서 여러분의 몸을 보호하시고 특히 여러분의 전치두뇌를 보호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이 영적인 정신세계가 아주 하나님을 만나기에 준비되실 수 있도록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또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